저는 지금도 어느 비 오는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의 공기와 냄새까지 생생합니다. 마치 제 가슴 어딘가에 그 시간을 그대로 눌러둔 것처럼요. 저는 그때 부잣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진 유일한 생계였습니다. 딸아이 하나 이끌고 살려면 일을 놓을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집은 참 화려했습니다. 넓은 거실, 반짝반짝한 대리석, 색이 곱게 정리된 식기장. 그 집에 있으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요 속에서 늘 배고픈 제 딸아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초대한다며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국물에서 향이 퍼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축축한 옷을 입은 작은 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얘가 왜 여기에, 얘는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건 분명 배고픔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저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말 하나가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주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한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여기까지 오게 하면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아이의 손은 차갑고 젖어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뭐라도 줄게.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눈치를 보며 음식 몇 숟가락을 덜어 딸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얼어붙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비가 쏟아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어둑했고 아이의 얼굴은 낯빛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딸아이의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저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너무 큰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엄마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와 딸아이의 울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일이 끊기자마자 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집세도 밀렸고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는 책상 위에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장 무서운 건 엄마나 배고파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밤마다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 이 작은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청소, 식당 설거지, 마트에서의 단기 알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중년 여자의 손을 쉽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력이 부족하네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이미 사람 구했어요.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딸아이의 배고픔 때문에 저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제 손을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참 억세다. 일 많이 해봤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잠시라도 일해보겠느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그 가게로 갔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저를 받아준 그 사장님이 고마워서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웃으려고 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지켜보시다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손맛이 좋아. 반찬 만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저는 그저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참 기뻤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 준다는 게,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반찬이 잘 팔리는지,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많이 믿어주셨고 가끔은 가게를 맡기고 일을 보러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또 일을 잃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 건강도 안 좋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잃는구나. 또다시 막막한 날들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남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만들어갈 사람 같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했습니다. 작게라도 해보지 않겠어? 반찬 조금만 만들어서 팔아봐. 당신 손맛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게를 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의자를 사주겠다. 냄비도 남은 거 줄 수 있다. 이런 도움을 받으며 작은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비닐 천막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번 보고 조용히 지나쳐갔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던 손님이 제 김치를 맛보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돌아가신 우엄마 손맛이네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운이 났습니다. 그 손님이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도 줄여가며 더 많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 골목 불빛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꼭 해내겠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끝나고 종종 가게에 와서 엄마 오늘은 많이 팔았어?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항상 말했습니다. 응, 많이 팔았어. 그 말이 딸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없었고 날씨가 더우면 반찬이 쉽게 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가지 반찬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딸아이가 듣지 않게. 어느 날은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막도 제대로 못 챙기고 반찬도 다 젖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젖은 옷을 입고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비 맞고 있는 걸 봤다며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사장님네 반찬 맛있어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반찬 가게예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옷을 입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맞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청취자 여러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찬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손님도 많아졌고 일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예전에 엄마 일하던 집에 간 거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저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도시락을 못 먹었어. 친구들은 다 먹는데 나만 빈 도시락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만든 음식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그 집까지 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난 세월 들었던 어떤 말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너무 부족했어. 그런데 딸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때 엄마가 고생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나는 엄마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 한 번도 없어.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이의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나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한순간에 녹였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안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에 치여서 생활에 쫓겨서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던 제 아이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이제 다 컸어. 그때 일은 나도 이해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그날 밤 저는 딸아이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딸아이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방학 때 조금이라도 돈 벌어서 엄마 도와주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딸아이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나도 우리 가게 일 배우고 싶어. 엄마 혼자 하기 힘들잖아. 저는 딸아이의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제가 너무 바빠서 미처 보지 못했던 딸아이의 성장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는 내 꿈을 키워야 해.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제 인생을 딸아이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자는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잘 견뎌냈구나. 이 아이를 잘 키워냈구나. 청취자 여러분, 그날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딸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고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결국 딸아이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몇백 명씩 오가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커다란 사진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딸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털모자는 조금 삐뚤어져 있었고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약하다는 말을 들어도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또한 저는 지금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 반찬가게 사장님, 고맙다는 말을 전해준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딸아이.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법. 예전에는 남의 집에서 화려한 식기장을 보며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제 가게의 낡은 냄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딸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 되면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권하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면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요리 배워서 우리 가게 더 크게 만들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이 작은 가게를 딸아이는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가 하는 모든 걸 응원할게.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입고 걷던 그날, 일자리를 잃고 막막했던 그날, 딸아이의 빈 도시락을 떠올리며 울었던 그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손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누군가 인생이 늦었다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차가운 것 같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당신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 같은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지금 딸아이와 함께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을 먹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시간이 걸렸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내가 참 다행이다. 참 잘 버텼다. 때로는 예전 그 비 오는 날이 떠오릅니다.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작은 딸아이, 엄마, 배고파. 라고 울던 그 목소리. 저는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저와 딸아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압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오늘 제 사연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하루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이 사연에 위로를 받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